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3일 오전 8시 35분입니다. 조선일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교육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를 했는데, 여기 외교부 장관의 국민의힘 박진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태기 당국대 명예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 환경부 장관에는 한화진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이 유력하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표가 돼야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 외교부 장관의 박진 의원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리고 박진 의원과 경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조태용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주미 대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었으나 권 의원은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윤 당선인 대선 캠프에서 통일정책을 조언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통일장관 후보로 거론된다고 합니다. 저는 관심이 주로 이 안보 외교 분야니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조태용 의원, 박진 의원은 제가 잘 아는 분들인데 아주 확고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 노선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이 박진 의원은 정치인으로 오히려 더 유명한데, 그 전에는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정무공보비서관을 했고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통역도 한 분이고 16대 총선 이후 사선을 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오랫동안 외교부에서 몸을 담았고 김관진 장관 밑에서 안보실장의 안보실 차장을 지낸 분이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고, 여기에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전 육군 중장이죠. 이분 또한 아주 강력한 한미 동맹론자고, 무엇보다도 총리로 지금 후보 지명된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또한 주미 대사 출신입니다. 노무현 때 총리를 하고 이명박 때 주미 대사를 지낸 분이고 아주 경제 통상관계에서 미국과 관계가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은 한덕수, 박진, 조태용, 이종섭 이런 분들이 완벽하게 이 외교 안보 부서를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친부, 그 다음에 종중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중국에 대해서는 추종적 자세, 또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그리고 일본과는 무슨 원수처럼 지내고 미국과는 티각태각하는 이런 아주 불편한 외교 안보 노선이 이제 확실하게 한미 동맹 중심으로 정리가 되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된다면은 우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외교 안보 노선입니다. 외교 안보 노선이 정상화되면은 이게 내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나 기업이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기업인들은 이 안보 외교 노선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아주 어려움이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보람을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 당선시키면서 생각했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념 외교 안보 문제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 한미동맹 아마 깨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외교 안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영역이므로 여기에서만은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 하나만 되어도 정권교체에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떻게 보면 좋은 세상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이 세계 정세와 세계의 세력 판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편드는 세력과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세력으로 쫙 나눠져 버렸습니다. 러시아를 편드는 세력이 지금 중국, 북한, 시리아, 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요 정도입니다. 다만 인도 같은 나라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관계가 깊었고 러시아에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냥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편드는 소수 세력과 우크라이나를 편드는 다수 세력으로 쫙 나눠졌으니까 이런 판도 변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재건과 한미일 동맹 강화 노선은 시류를 탄다는 거죠. 말하자면 비행기로 비교하면은 뒷바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하루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잘 했다는 그런 보람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인이었으면은 외교부 장관에 어떤 사람을 앉힐 것이냐. 문정인 같은 사람을 앉힐 것 아니겠느냐. 또 이인영 같은 사람을 통일부를 격상시켜가지고 통일 담당 부총리로 앉힐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런 인사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나고 불안을 하고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비록 0.73%포인트 24만 여 표 차이지만은 한국의 진로를 확 바꿔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선택을 국민 여러분들이 한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은 근소한 차이로 큰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1963년 10월 선거에서 박정희 의장이 15만 6천 표 차이로 윤보선 후보에게 이겼습니다. 그 차이는 이번 선거 때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한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구정치인이 정권을 받도록 하는 게 아니라 군인 출신 엘리트에게 정권을 넘김으로써 거의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군부 엘리트에 의해서 북강병 노선을 치닫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진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15만 6천 표였습니다. 이번에 24만 7천 표의 의미는 뭐냐?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갈 수 있는 좌회전을 하다가 다시 우회전 해가지고 해양 문화권 자유세계로 복귀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